여당 의원들의 어떤 공식적인 법안 발의를 하고 추진해가는, 지금 법안 발의하고 추진하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나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부실하든 법이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니면 4월 초 되면 사실 재보궐에 다 몰입들이 갈 거고 2, 3개월 남은 직을 가지고 뭐 그만둔다 만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3월 달에 훨씬 강한 톤으로 결사항전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걸 잘 봐야 된다. 이 속도로 가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런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이 총장실에서 이렇게 긴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요.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기자들과 긴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긴 인터뷰를 했는가라고 한다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로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미 국회의 경우에는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여당이 정말 떡 먹듯이 혹은 빵 만들듯이 법을 찍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호소할 곳이 없다. 또 뭐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에게 그러면 끝까지 싸울 수 있느냐. 그야말로 누에 고치 속에 들어가서 꼼짝 안 하고 죄송합니다. 야당의 경우 꼼짝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호소할 곳이 어디 있느냐. 국민께 제가 직접 호소드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 집행에 임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결국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이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것이다. 가깝게는 재보선이 있는 것이고요. 또 길게는 대선이 있는 것이고요. 각종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표심을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 제도가 어떻게 가느냐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